죽은 새끼가 말이 많아. 그냥 묻어. 축축한 흙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지휘 통제실 안 중대장 마태식 대위가 전화기를 거의 씹어뱉듯 내뱉었다.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끊어진 전화를 노려보며 방금 전 사단 본부 군사경찰대 수사관에게 했던 말을 곱씹었다. 자살입니다. 현장 감시 끝났고 유서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뭘 파겠다는 겁니까? 마태식은 이가 갈렸다. 가뜩이나 비무장지대 너머로 북쪽 놈들이 심상치 않은 시기에 아군 초소에서 총기 사고라니. 그것도 자살이 아닌 타살일지도 모른다는 찜찜한 의혹.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망할 강지후. 죽어서까지 속을 썩여. 여기는 경기도 연천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을 한참 지나 들어온 제28보병사단 태풍부대의 최전방 일반전 초지오피 섹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이 날카롭게 서 있는 땅이었다. 녹슨 철책과 축축한 콘크리트 벙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들. 이곳의 공기는 쇠와 피의 냄새가 났다. 사흘 뒤, 녹색 군용 지프가 비포장 전술 도로를 격렬하게 흔들리며 올라왔다. 빗물이 파놓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흙탕물이 거대하게 튀어올랐다. 조수석에 앉은 인물의 어깨에 달린 은색 다이아몬드 한 개가 창밖의 희미한 빛에 반짝였다. 신임 소위 서희결이었다. 차량이 거친 제동음과 함께 중대 본부 막사 앞에 섰다. 운전병이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훔쳐봤다. 깡마른 체구, 핏기 없는 하얀 얼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감흥이라곤 없어 보였다. 딱 책상 물림 학군사관 출신의 모습이었다. 내리시지 말입니다. 다 왔습니다. 서희결이 차에서 내렸다. 전투화는 진창에 빠졌고 빗줄기는 사정없이 군복을 적셨다. 그녀는 중대 본부 건물 입구에 걸린 태풍. 하면 된다. 는 낡은 구호판을 올려다 봤다. 하면 된다. 그래서 죽였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정체는 단순한 신임 장교가 아니었다. 707 특수임무여단 소속 현역 최정예 대테러 요원. 그리고 지금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안보사의 비밀 지령을 받고 이곳에 잠입한 수사관이었다. 사망한 강지후 중위. 그는 서희결의 사관학교 2년 선배이자 그녀를 특임대로 이끌어준 유일한 멘토였다. 선배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녀는 중대장실 문을 노크했다. 누구야? 태풍. 금일부로 오소대장으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소위 서희결입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마태식 대위가 얼굴을 내밀었다. 30 중반의 그는 이미 군 생활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서희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봤다. 여자? 하. 사단 인사과 놈들이 돌았나. 지금 여기가 캠핑장인 줄 알아? 그것도 강중이 후임으로. 여자를 보내.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꼴 보기 싫게 비 맞지 말고. 중대장실은 지저분했다. 각종 작전 지도와 서류 뭉치, 그리고 반쯤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널려 있었다. 마태식은 의자에 거만하게 주저앉아 그녀를 다시 뜯어봤다. 서희결 소위. 학군 몇 기? 50기입니다. 완전 애송이네. 그것도 여자. 강중이 알지? 자살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 그런 곳이야. 너 같은 애가 버틸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결은 교본 같은 대답을 하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태식의 책상 위를 빠르게 스캔했다. 값비싼 외제 만년필 그리고 군용이 아닌 사제 위성전화기 케이스가 서랍 손잡이 틈에 끼어 있었다. 최선?
최선 다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여긴 전방이야. 적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마태식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행보관. 신임 소대장 왔다. 데려가. 곧 문이 열리고 땅딸막하고 다부진 체격의 상사가 들어섰다. 황철용 상사. 그는 서희결을 보자마자 과장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소위님. 반갑습니다. 중대 행정보급관 황철용 상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 서희결입니다. 아유 딱딱하게. 편하게 하십시오. 방은 준비해뒀습니다. 황철용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태식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서희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마태식은 나를 경멸하고 황철용은 나를 관찰한다. 황철용이 그녀를 간부 숙소로 안내했다. 비가 새는지 복도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여깁니다. 강중희 님이 쓰시던 방인데 깨끗하게 치운다고 치웠습니다만. 방문이 열렸다. 1인용 철제 침대, 낡은 책상.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서희결의 코를 찌른 것은 곰팡내가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게 남은 락스 냄새였다. 누가 청소했습니까? 예. 아. 우리 일병 녀석들이 했습니다. 왜 뭐 문제라도? 아닙니다. 깨끗해서 그렇습니다. 황철용이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위님. 괜한 말 같지만 여기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강중희 님도 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유난히 꼼꼼했달까. 그는 꼼꼼했다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명백한 경고였다. 조언 감사합니다, 행보관님. 황철용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서희결의 얼굴에서 어설픈 신임 소위의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즉시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쳤다. 책상 서랍을 빼내 안쪽을 더듬었다. 천장에 텍스를 밀어 올렸다. 뭔가를 치웠어. 아주 철저하게. 그때였다. 책상 다리 뒤쪽 벽과 맞닿은 아주 작은 틈새. 거무죽죽한 무언가가 끼어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내자 그것은 진흙과 피가 엉겨붙어 굳어버린 손목시계의 버클 조각이었다. 강지후의 것이었다. 그가 사관학교 시절부터 차고 다니던 낡은 시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 유서는 책상 위에 있었는데 왜 시계는 여기에 처박혀 있지? 서희결은 버클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비는 그쳤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철책 너머로 수백 개의 붉은 등이 깜빡였다. 지뢰지대의 경고등이었다. 그녀는 소지품 가방 깊숙한 곳에서 위성통신이 가능한 초소형 단말기를 꺼냈다. 안보사 직속 상관에게 보내는 첫 보고였다. 잠입 성공. 현장 오염 심각. 경고 확인함. 수사 개시. 그녀는 강지후가 마지막으로 보낸 음성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극심한 노이즈 속에서 간신히 알아들은 단 한마디. 서희결. 여긴 지옥이야. 놈들은. 짐승. 황.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서희결은 버클 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선배. 누가 선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그게 짐승이든 악마든. 그녀의 첫날 밤은 그렇게 죽은 자의 흔적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서희결이 숙소 방에서 젖은 전투복을 벗었다. 차가운 공기가 땀과 비에 젖은 피부에 소름처럼 달라붙었다. 그녀는 방금 주머니에 넣은 시계 버클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핏자국은 락스 냄새에 가려졌지만
굳어버린 진흙은 강지후 중위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겪은 일을 복기했다. 중대장 마태식의 노골적인 경멸, 행보관 황철용의 뱀 같은 친절. 황철용. 강중위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 황철용이 확실해.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 전투 식량 봉투 밑에 숨겨둔 초소형 위성 통신기를 꺼냈다. 안보사 직속상관, 천무라 불리는 박 실장에게 보내는 단문 보고였다. 현장 도착. 증거인멸 확인. 주모자 황철용 상사 마태식 대위 용의선상. 사망자 저항 흔적 발견. 자살 위장.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밖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소위. 서희결 소위. 안에 있어? 마태식의 목소리였다. 서희결은 0.1초 만에 통신기를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젖은 전투복 상의를 급하게 꿰어 입었다. 태풍. 예, 있습니다. 문을 열자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마태식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그 뒤로 다른 소대장인 듯한 남자 장교 2명이 낄낄거리며 서 있었다. 뭐해 여태. 신임 소위가 왔으면 중대 간부들한테 신고식 겸 술 한 잔 따라야 하는 거 몰라. 마태식이 비틀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획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방 꼬라지하고는 여자 방이라 해서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가 그녀의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뒤따라 들어온 1소대장 중위과 2소대장 소위 방 안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훑쳤다. 우와, 진짜 여자네. 우리 중대에 여자가 다 오고. 야, 서소위. 애인 있냐? 여기 전방 오면 외로울 텐데. 오빠들이 잘해줄게. 이소대장이 희죽거리며 서희결의 팔을 툭 쳤다. 서희결은 주먹을 쥐었다. 707에서 배운 기술이라면 저 3명의 턱과 관절을 부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어설픈 신임 소위를 연기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씻으려고 했습니다. 씻어? 어쭈. 씻으면 더 예뻐지나? 어디 보자. 마태식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돌렸다. 가까이서 보니까 봐줄만은 하네. 근데 소위, 너 여기 왜 왔어? 응? 인사과에 백이라도 썼냐? 아니면 뭐 높은 양반들 몸이라도 대주고 편한 대로 빠지려다 똥 밟은 거야?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서희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태식이 그 눈빛을 봤다. 어쭈 눈깔 봐라. 지금 나 쏘아보는 거냐? 인연이. 그가 손을 들어 올린 순간 황철용 상사가 문틈으로 끼어들었다. 아이쿠 중대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됩니까? 신임 소위님 첫날부터 놀라십니다. 황철용이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로 마태식의 팔을 붙잡아 내렸다. 서 소위님도 참. 부르시면 얼른 나오시지. 중대장님이 신임 간부 환영회 해주시려고 저녁 식사 자리 마련하셨습니다. 마태식은 씩씩거리며 서희결을 노려봤다. 황 상사. 당신은 인연이 방금. 에이 아닙니다. 소위님이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서 소위님? 황철용이 서희결에게 강압적인 눈웃음을 보냈다.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중대장님 속상하시지 않게. 예쁜 여군이 술도 좀 따라드리고 그래야 부대 분위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환영회라는 것은 중대 본부 옆 간부 식당을 빙자한 술판이었다. 고기 굽는 연기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부소대장급 하사들까지 모여 있었다. 서희결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자자, 우리 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군 소대장이다. 서희결 소위. 박수. 황철용이 분위기를 띄웠다. 서희결은 마태식의 옆자리에 앉혀졌다.
자, 서소위. 중대장님께 첫 잔 올려야지. 황철용이 억지로 그녀의 손에 술병을 쥐어줬다. 서희결은 말없이 잔을 채웠다. 마태식이 그 잔을 원샷하고는 빈잔을 그녀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어디? 학군 몇 기라고? 50기입니다. 그래. 50기.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만. 여긴 군대야. 특히 여긴 지오피고. 알량한 소위 계급장 달고 여자 행세할 생각이면 당장 짐 싸. 마태식이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내가 지휘할 5소대 애들 지금 개판이야. 전임자 새끼가 그렇게 가버려서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애들 사고 안 치게 막는 거. 할 수 있겠어? 아니, 내 몸이나 가눌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해. 그래, 오늘 밤 순찰부터 내가 돌아. 전 섹터다.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게. 명백한 군기 잡기이자 떠보기였다. 통상 신임 소대장에게 첫날부터 전 섹터 순찰을 맡기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서희결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자 마태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독한 년. 그래, 술이나 따라. 오늘 밤 내가 내 술 시중 드는 거다. 마태식의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와 그녀의 허벅지를 슬쩍 건드렸다. 서희결은 몸을 굳힌 채 술병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마태식과 황철용에게 향해 있었다. 황철용은 연신 고기를 구우며 하사들에게 농담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틈틈이 서희결과 마태식을 향했다. 마태식은 단순한 망나니가 아니야. 황철용의 방패막이다. 나를 시험하고 내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 해. 진짜 위협은 황철용이다. 그때였다. 식당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병사 하나가 서희결과 눈이 마주쳤다. 극도로 겁에 질린 눈. 곧 고개를 숙였지만 서희결은 그 병사의 명찰을 똑똑히 보았다. 일병 안지원. 강지후 중위가 마지막으로 보낸 서류, 부대 관리 관심병사 명단의 맨 위에 있던 이름이었다. 강 중위가 붉은 펜으로 보호 필요라고 적어둔 바로 그 병사였다. 안지원이 황철용의 눈치를 보며 식당을 나가려 할 때 서희결과 다시 눈이 마주쳤다. 안지원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황철용이 안지원. 꾸물거려. 하고 소리치자 황급히 사라졌다. 밤 10시. 술자리는 난장판이 되었다. 서희결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다. 취한 척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걸음은 복도를 벗어나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5소대 막사로 향했다. 서희결 소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불침번 근무를 서던 상병이 놀라 물었다. 소대원들 얼굴 좀 보려고. 다들 자나? 예, 그렇습니다. 그녀는 생활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막사 뒤편의 화장실로 향했다. 안지원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예상대로였다. 안지원이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서희결을 본 안지원이 얼어붙었다. 괜찮아. 나야. 서희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아까 식당에서 할 말 있어 보였는데. 안지원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소위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여자분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안일병. 강지후 중위님. 알지? 그 이름이 나오자 안지원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모릅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날 봐, 안지원. 난 강중위님 부탁으로 왔어. 널 지켜주려고. 지켜요? 누가요? 소위님이? 강중위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안지원이 울음을 터뜨릴 듯 소리를 죽였다. 그날 접었습니다. 황 상사님이 강중희님 초소로 끌고 가는 거 봤단 말입니다. 근데 뭐, 마 대위님도 중대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서희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민간인. 이 GOP 철책안의 민간인이? 그날 이후로 황 상사님이 절 계속 감시합니다. 제가 뭘 봤는지 아는 겁니다. 소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안지원이 그녀의 전투복 자락을 붙잡았다. 서희결은 안지원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안지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넌 아무것도 본 게 아니야. 나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 알겠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강중희 님이 무얼 조사했는지 그 민간인이 누군지 알아야 해. 내가 도와줘야겠어. 그녀가 안지원을 진정시키고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황철용 상사였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박수를 쳤다. 야, 우리 신임 소위님. 부임 첫날부터 아주 바쁘시네. 술 시중도 들어야지, 애들 상담도 해줘야지.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야. 황철용의 눈은 조금 전에 그 친절한 눈이 아니었다. 야수의 눈이었다. 안지원이 이 새끼. 너 지금 뭐 한 거야? 신임 소대장한테 꼰지른 거냐? 아닙니다. 그냥 배가 아파서. 시끄러워. 황철용이 안지원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다. 안지원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소위님, 이건 우리 부대 방식입니다. 애들은 패야 말을 듣습니다. 특히 저런 관심병사 새끼는. 서희결이 안지원의 앞을 막아섰다. 행보관님, 병사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지휘 계통상 제 소대원입니다. 지휘 계통? 하. 황철용이 서희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소위, 내가 뭘 믿고 나한테 기어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계급장? 그거 종이장이야. 여긴 나 황철용이가 법이야. 강지후 그 새끼도 그걸 몰랐지. 그가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다. 여자애가 소위 달고 꺼드럭거리는 거. 딱 오늘까지만 봐준다. 조용히. 인형처럼 있다가 1년 채우고 꺼져. 알았어? 황철용이 그녀의 뺨을 손등으로 툭 쳤다. 안 그러면 강지우처럼 돼. 서희결은 주먹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공포에 질린 척 한 걸음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황철용은 만족한 듯 웃으며 안지원을 발로 찼다. 일어나 이 새끼야. 넌 나 좀 보자. 황철용이 안지원을 끌고 사라졌다. 서희결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섰다. 강지후의 시계 버클, 안지원의 증언, 그리고 황철용의 노골적인 협박. 전쟁은 시작됐다. 그녀는 마태식이 명령한 야간 순찰을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그저 무능하고 겁에 질린 여군 소위로 보여야 했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였다. 새벽 3시. 전술 도로를 밝히는 것은 희미한 달빛과 서희결의 손전등 불빛뿐이었다. GOP의 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음산한 소리를 냈다. 바람이 철책을 긁는 소리, 이름 모를 짐승이 수풀을 헤치는 소리. 마태식은 그녀를 혼자 내보냈다. 내가 지휘할 섹터다. 지형 숙지 똑바로 해라. 는 명령이었지만 사실상 죽으러 가라는 아기와 다름없었다. 이 섹터는 특히 험준하고 겨울이면 멧돼지떼가 출몰해 병사들도 2인 1조로 순찰하는 곳이었다. 서희결은 손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빛은 표적일 뿐. 그녀는 707 특임대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받은 몸이었다.
달빛과 별빛만으로도 지형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오히려 암흑은 그녀의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무능한 소위를 연기하기 위해 일부러 무전으로 중대 상황실에 보고했다. 여기는 오소대장. A구역 순찰 중. 안개가 너무 짙어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위치. 불명확함. 수화기 너머로 마태식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서소희.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거기서 길 잃으면 내 시체 멧돼지밥 되는 거야. 알아서 기어와. 무전이 끊겼다. 좋아. 그들은 내가 길 잃은 겁쟁이라고 생각하겠지. 서희결은 무전기를 끄고 강지우가 사망한 A여 초소, 즉 56초소로 향했다. 56초소는 섹터 중 가장 후미지고 외진 곳에 있었다. 강중희가 살해당한 장소. 그녀는 초소에 접근하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초소 근무자는 2중 3중의 암구호를 확인해야 했다.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담배. 암구호가 맞자 초소의 철문이 열렸다. 안에는 상병과 일병 2명의 병사가 경직된 채 서 있었다. 태풍. 상병 최진규. 태풍. 일병 박도준. 근무 중 이상 없나? 예, 없습니다. 서희결은 초소 내부를 훑어봤다. 강중희가 쓰러졌을 바닥은 너무나 깨끗했다. 락스 냄새는 빠졌지만 대신 진한 기름 냄새가 났다. 여기 총기 수입 청소 자주 하나? 기름 냄새가 심한데. 최 상병이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예. 황 상사님께서 특히 56초소는 청결을 강조하셔서 매일 총기 기름으로 바닥까지 닦고 있습니다. 미쳤군. 바닥을 총기 기름으로 닦아? 락스 냄새를 지우고 혹시 모를 혈흔 반응까지 막으려는 수작이다. 서희결은 박일병에게 물었다. 박일병. 근무 서기 힘들지 않나? 이 초소. 안 무서워? 예. 아닙니다. 박일병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다. 서희결은 일부러 더 연약한 목소리를 냈다. 사실 나는 좀 무서워서. 강중희님 일도 있고.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못 봤나? 헛것이라도. 최 상병이 끼어들었다. 소희님. 그런 말씀하시면 근무자들 사기만 떨어집니다. 강중희님은 그냥 자살하신 겁니다. 단호한 말투였다. 황철용의 사람이거나 혹은 겁먹은 자였다. 서희결은 초소 관측창으로 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주머니 속에 소형 녹음기를 켰다. 최상병. 그날 강중희님 마지막으로 본 게 누군가. 그걸 저희가 어찌합니까? 그래도 그날 근무자가 있었을 텐데. 최상병이 입을 다물었다. 그때 박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근무는 원래 저희 조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황 상사님 지시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안지원 일병 조였습니다. 안지원. 또 안지원이다. 황철용은 일부러 안지원을 그날 근무에서 뺐다. 목격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서희결은 더 캐묻지 않았다. 그래. 근무 잘 서라. 그녀는 초소를 나왔다. 그녀는 순찰로를 따라 걷는 척하다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곧장 산비탈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강지우가 남긴 음성 메시지에 언급된 황과 연관될 만한 장소. 바로 황철용이 관리하는 폐탄약고였다. 폐탄약고는 주둔지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에 있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지도에도 위험물 저장 소폐기로만 표기된 곳이었다. 자물쇠는 최신형이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했다.
서희결은 특수 제작된 만능 열쇠와 이어 핑을 꺼내 몇 번 움직이자 자물쇠가 소리 없이 열렸다. 탄약고 내부는 서늘했다. 그리고 비어있지 않았다. 군용 박스가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검은색 하드 케이스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그녀가 케이스 하나를 열었다. 이럴 수가. 안에 든 것은 군용 야간 투시경, 최신형 조준경, 그리고 통신 감청 장비였다. 미군 US 마크가 찍힌 것도 있었다. 부대 물자를 빼돌린 게 아니었어. 외부에서 반입한 거야. 여길 거점으로 밀매를 한 거다. 강지훈은 이걸 발견한 것이다. 그때였다. 탄약고 밖에서 지프 차량 소리가 들렸다. 서희결은 즉시 케이스를 닫고 가장 깊은 어둠 속 박스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과 함께 황철용이 들어왔다. 이런 씨. 마 대위 이 새끼 술을 얼마나 처먹인 거야.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태식이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황 상사.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 여자. 서희결인가 뭔가. 눈빛이 좀 쎄하던데. 쎄하긴 뭐가 쎄해. 그냥 독한 년이야. 여자들 중에 그런 년들 꼭 있지.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년. 중대장님. 황철용이 마태식의 뺨을 툭툭 쳤다. 술게. 내일 모레 손님 오시기로 했어. 이번 물건값 제대로 받아야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손님? 또 북쪽 놈들이야? 마태식의 말에 서희결은 숨을 삼켰다. 북쪽? 설마. 황철용이 희죽거렸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돈만 주면 장땡이지. 강지후 그 새끼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적 행위니 뭐니. 가짜는 애국심에 불타서. 그래서 내가 대가리를 날려버렸지. 그가 자랑하듯 말했다. 근데 마 대위. 당신. 그 여자한테 너무 티내는 거 아냐? 성희롱하고 갈구는 건 좋은데. 그러다 그년이 진짜 빡 돌아서 사단에 찔러버리면 어쩌려고. 하. 찔러? 찔러보라 그래. 누가 믿어주는데? 신임 여군 소위가 상관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무고했다. 딱 이 그림이야. 그리고 윗선에 다 우리 사람 깔려있는 거 몰라? 대대장님도. 쉿. 황철용이 마태식의 입을 막았다. 대대장님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아무튼 그 여자는 내가 알아서 구워 삶을 테니까 중대장님은 하던 대로 해. 적당히 갈구고 적당히 만져주고. 겁에 질린 암캐처럼 헥헥거리게 만들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아, 근데 안지원이 그 새끼. 진짜 입 다문 거 맞겠지? 내가 오늘 밤 아주 조져놨어. 내일 의무대 보낼 거니까 당분간은 짖지도 못할 거야. 서희결은 모든 것을 들었다. 자백이었다. 강지후 살해, 무기 밀매, 심지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대대장이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담았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다. 황철용과 마태식이 나가고 자물쇠가 다시 잠겼다. 서희결은 1시간 이상을 더 기다렸다. 그들이 완전히 떠났음을 확신한 뒤 그녀는 탄약고의 작은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707에서 배운 비좁은 공간 탈출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녀는 다시 겁에 질린 신임 소위로 돌아가야 했다. 중대 본부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일부러 진흙탕에 굴렀다. 전투복을 찢고 팔에 생채기를 냈다. 새벽 5시. 그녀가 거의 기다시피 중대장실 문을 열었다. 태풍, 소대장, 순찰 복귀, 보고 드립니다. 밤을 새운 듯한 마태식 술이 깬 척 연기하느니 그녀를 보고 혀를 찼다. 꼴 좀 봐라. 이게 지휘관이야 고란이야? 순찰 하나 제대로 못 돌아서 이 지경이냐?
어,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서 넘어졌습니다. 마태식이 그녀에게 다가와 찢어진 전투복 어깨 부분을 움켜쥐었다. 소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알겠냐?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지나 목덜미를 슬쩍 쓸었다. 그냥 얌전히 있어. 그럼 험한 일 안 당할 테니까. 서희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태식, 황철용, 그리고 대대장. 너희는 지금 지옥행 열차에 올라탔어.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안지원 일병이 사라졌다. 탈영이다. 마태식 대위가 상황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황 상사, 당장 수색조 편성해. 이 새끼 철책 넘기 전에 잡아야 해. 서희결은 간부 비상소집에 불려나와 가장 구석에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봤다. 탈영? 아니야. 황철용이 어젯밤 안지원을 조졌다고 했어. 이건 탈영이 아니라 제거다. 황철용이 능숙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1소대, 2소대는 주둔지 후방 야산. 3소대, 4소대는 민통선 검문소 방면. 그리고 그가 서희결을 돌아봤다. 서소위, 당신은 의무대랑 간부 숙소 주변이나 뒤져. 혹시 어디 처박혀서 약 먹었을지도 모르니까. 수색에서조차 그녀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처사였다. 알겠습니다. 서희결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 모두가 탈영병 수색에 혈안이 된 지금이야말로 안지원의 흔적을 찾을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의무대를 훑어보는 척하다가 5소대 생활관으로 향했다. 안지원의 관물대. 자물쇠는 잠겨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 황철용에게 끌려간 병사가 관물대를 잠글 여유가 있었을까? 누군가 잠갔다. 황철용이다. 서희결은 다시 한번 와이어 픽을 꺼냈다. 자물쇠가 열리고 안을 뒤졌다. 평범한 군복, 전투화, 세면도구. 하지만 매트리스 및 아주 깊숙한 곳에 손가락 한마디만 한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56초소 세 번째 철조망. 강중희님. 안지원의 필체였다. 그는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단서를 남긴 것이다. 강지후 중위와 연관된 단서. 56초소 세 번째 철조망. 서소희. 거기서 뭐해? 어느새 황철용이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탈영병 새끼 물건 뒤져서 뭐 나오나? 아니면 뭐 훔칠 거라도 있어?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희결은 쪽지를 손바닥 안에 감추며 일어섰다. 아닙니다. 혹시 유서라도 남겼을까봐. 유서? 황철용이 코웃음을 쳤다. 그 새끼가 유서 쓸 대가리가 됐으면 진작에 관심병사 딱지 뗐지. 비켜. 여긴 내가 확인한다. 그가 서희결을 밀치고 관물대를 직접 뒤지기 시작했다. 이미 쪽지는 내가 가졌어. 황철용. 서희결은 황철용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관을 나왔다. 안지원을 찾아야 해. 그리고 56초소로 가야 한다. 수색 작업은 소득 없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마태식은 이성을 잃은 듯 고함을 질러댔다. 이 새끼 진짜 철책 넘은 거 아니야? 야, 서소희. 갑자기 그가 서희결을 불렀다. 너 어제 그 새끼랑 붙어 먹었지. 너한테 뭐라던? 탈영할 거라고 징징대던? 아닙니다. 그냥 부대 적응이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힘들다고. 그걸 그냥 듣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애가 도망을 치지. 이래서 여군 새끼들은 안 된다는 거야. 공감? 위로. 그딴 건 내 애인한테나 해. 군대에선 조인트 까고 욕을 박아야 정신 차린다고.
마태식이 서희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세게 밀쳤다. 내가 그 새끼 타령 방조한 거야, 알아? 당장 징계위원회 감이야. 그때였다. 찾았습니다. 수색 나갔던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안일병. 찾았습니다. 저쪽. 폐 정화조 쪽에서. 병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갔다. 낡고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정화조. 그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다. 황철용이 앞장서서 안을 들여다보고는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시발. 서희결이 다가가 안을 내려다보았다. 안지원 일병이 그 안에 있었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목에는 군용 대검이 깊게 박혀 있었다. 손에는 자신의 K 소총이 들려 있었다. 자살로 위장했어. 어젯밤에 죽이고 오늘 타령으로 위장한 뒤 이제야 자살로 발견되게 한 거다. 마태식이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에이, 이 새끼. 결국 자살했잖아. 강지우처럼. 망할.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황철용은 한 발 물러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희결은 놓치지 않았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어난 척하지만 계획이 틀어진 건가? 아니면 첫 번째 살인 강지후는 계획적이었지만 두 번째 안지원은 우발적이었나? 서희결은 시신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안지원의 오른손이 소총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서희결은 기억했다. 안지원은 왼손잡이였다. 식당에서 식판을 들 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할 때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자신을 찔렀다. 그것도 목을?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 다들 비켜. 현장 보존해. 당장 사단 군사경찰대에 보고해. 마태식이 소리쳤다. 서희결은 이 혼란을 틈타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안지원의 마지막 메시지. 56초소. 세 번째 철조망. 그녀는 수색조에 합류하는 척하며 56초소 방면으로 달렸다. 초소 근무자들에게는 중대장님 지시다. 탈영병이 이쪽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둘러대고 철책선으로 접근했다. 삼중 철책. 남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북쪽과 가장 가까운 세 번째 철조망. 그녀는 철조망을 따라 걸었다. 뭔가를 숨겨뒀어. 강중희님이 혹은 안지원이. 그때 철조망 기둥 중 하나의 아랫부분, 흙더미 속에 파묻힌 작은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주변을 경계하며 흙을 파헤쳤다. 비닐에 꽁꽁 싸맨 작은 물체가 나왔다. 강지후 중위의 군번줄. 그리고 USB. 강지후가 남긴 진짜 증거였다. 서희결이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거기서 뭐 하나 서소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태식도 황철용도 아니었다. 그들의 윗선. 태풍주라 불렸던 자. 대대장 오치연 중령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방금 안지원의 시신을 봤을 때보다 더 차가웠다. 신임 소대장이. 너무 호기심이 많으면 곤란한데. 그 손에 든 게 뭐지? 오치연의 뒤로 완전 무장한 대대 직할 수색대원 2명이 총구를 서희결에게 겨누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안지원의 죽음은 이 함정을 파기 위한 미끼였다. 황철용과 마태식조차 몰랐을 대대장이 직접 설계한 덫. 그건 강중희님이 잃어버린 물건 같아서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서희결은 USB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보고? 오치연이 웃었다. 좋아. 나한테 직접 보고하지. 이리 내놔. 죄송하지만 이건 군사경찰대에 직접 인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오치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서희결 소위. 아니,
안보사 서희결 중사. 맞나? 서희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정체가 발각되었다. 내가 강지후 그 새끼가 심어놓은 보험이었군. 707 출신 엘리트가 학군 소위로 위장 잠입이라. 재밌는 쇼였어. 오치연이 손을 까닥했다. 잡아. 단 죽이진 마. 북쪽 손님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테니까. 수색대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서희결은 더 이상 어설픈 소위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삼켰다. 그리고 몸을 낮추며 가장 가까운 대원의 총을 잡아챘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오치연 중령의 잡아라는 명령은 서희결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북쪽 손님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녀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나 무기 밀매가 아니었다. 명백한 이적 행위, 즉 반역이었다. 그녀가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삼키는 것을 본 오치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전현희. 그 찰나의 순간. 서희결은 더 이상 학군단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칼 서희결 중사였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첫 번째 수색대원의 총열을 안쪽으로 잡아챘다.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의 명치를 찍고 팔꿈치로 턱을 후려쳤다. 훈련된 군인이었지만 707의 살상 기술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컥 소리와 함께 병사가 쓰러졌다. 그녀는 탈취한 K2K 소총을 방패 삼아 두 번째 병사의 개머리판 공격을 막아냈다. 내년이 두 번째 병사가 격발하려는 순간 서희결은 그의 손가락을 총의 방아쇠 울 안쪽으로 꺾어버렸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 병사를 오치연 쪽으로 밀어붙이고 총을 든 채 칠흑 같은 숲속 가장 가파른 능선 아래로 몸을 던졌다. 젠장. 놓쳤다. 오치연이 쓰러진 병사에게 권총을 발사했다. 탕. 비명 소리가 멎었다. 증거인멸이었다. 대대장님. 시끄러워. 전 중대, 아니, 전 대대 비상. 오치연이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내용은 지독히도 냉정했다. 전파한다. 여기는 태풍 주대대장. 금일 0시 30분 부로 오소대장 서희결 소위가 안지원 일병 사망 충격으로 인한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총기를 탈영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사단 군사경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희결은 이미 미쳐버린 여군 장교가 되어 있을 터였다. 서 소위는 현재 실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다. 전 대대원은 즉시 방탄모와 방탄복을 착용 2인 1조로 수색조를 편성한다. 서 소위 발견 즉시 생포한다. 다시 한번 전파한다. 반드시 생포한다. 교전은 불허한다. 생포. 그 단어의 의미를 서희결은 알았다. 자신을 산채로 잡아 저 북쪽 손님에게 넘기거나 혹은 자신이 삼킨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기 위함이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서희결은 통신 참호교통호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빗물과 흙이 뒤섞여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이었다. 그녀의 몸속 위장 안에는 강지후와 안지원의 목숨값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이물감으로 그녀의 존재를 옥죄었다. 보고해야 해. 어떻게든. 박 실장님께. 천무에게. 하지만 모든 통신망은 오치연의 소나귀에 있었다. 대대 전술망은 이미 감청되고 있을 터. 그녀가 가진 것은 방금 탈취한 총 한 자루와 실탄 30발이 든 탄창 하나뿐이었다. 거기서 멀리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수색조가 벌써 깔린 것이다.
서희결은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그녀는 순찰로를 돌며 봐두었던 한국 전쟁 때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폐쇄된 방공호를 떠올렸다. 56초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m 지점 칡넝쿨로 뒤덮인 절벽 아래였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덤불을 헤치고 방공호 입구를 찾아냈다. 썩은 나무 판자로 막아둔 입구를 뜯어내자 곰팡이와 흙먼지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쥐 죽은 듯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공호 밖으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시발, 그 미친년 어디로 튄 거야? 야, 거기 너 제대로 안 봐? 마태식 대위였다. 이쪽은 흔적이 없습니다. 찾아. 멧돼지 굴이라도 다 뒤져. 그년 내가 잡으면. 봐. 마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낄낄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앙칼진 년.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지. 군대가 만만했어? 가슴팍 좀 흔들면서 소위 행세하면 다 되는 줄 알았나.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군기를 잡아주마. 그의 저열한 말들이 흙벽을 뚫고 서희결의 귀에 박혔다. 서희결은 총을 그어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중대장님. 근데 정말 정신 이상 맞습니까? 서소위님.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다른 장교의 목소리였다. 닥쳐. 대대장님 명령이야. 정신 이상자라고. 너 지금 대대장님 명령에 토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 몰라? 멀쩡하다가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버리는 년들이잖아. 아마 그날이었겠지. 안지원 그 새끼 시체 보고 꼴까닥 맛이 간 거야. 마태식이 방공호 입구 근처에 침을 뱉었다. 아, 생각할수록 꼴리네. 그 뻣뻣한 년이 겁에 질려서 숲속을 헤매고 다닐 거 아냐. 어서 와, 이겨라. 오빠가 안아줄게. 주사 맞자. 응? 수색대원들의 저급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서희결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이성을 태우려 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저들은 미끼다라. 나를 도발해서 밖으로 끌어내려는. 진짜 적은 오치연이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마태식의 발소리와 욕설이 멀어졌다. 그녀는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댔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다. 고립무원. 전 대대가 그녀의 적이었다. 그녀는 위장 속의 도살인 이동식 저장 장치를 느꼈다. 선배. 지원아. 조금만 버텨. 내가 이 지옥도를 반드시 끝낼게. 그녀는 총의 놀이쇠를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후퇴시켰다. 약실에 총알이 장전되는 묵직한 금속음.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방공호 안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어둠이었다. 서희결은 시계가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생체 리듬과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로 시간을 가늠했다. 수색대의 고함 소리, 헬기 프로펠러 소리야마도 사단 수색 헬기일 것이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마태식의 욕설. 그들은 그녀가 섹터를 벗어나 민통선 아래로 도주했다고 판단한 듯 수색 범위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희결은 이 폐방공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은 임시 대피소일 뿐이다.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첫째, 삼켜버린 이동식 저장장치. 둘째, 외부와의 통신. 이동식 저장장치는 그녀의 위장 속에서 고통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속이 메스꺼웠고 식은 땀이 흘렀다. 만약 장치가 위에게 손상되거나
혹은 그녀의 몸이 이물질로 인식해 쇼크라도 일으킨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회수해야 했다. 서희결은 방공호 구석 흙바닥을 손으로 팠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목구멍 깊숙이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밀려왔다.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을 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다. 위액이 역류하고 며칠간 먹은 것이라곤 없는 위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한 신체를 경멸하며 동시에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커헉! 몇 번의 고통스러운 경련 끝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물체가 젖은 흙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비닐에 쌓여있던 강지후의 마지막 증거. 그녀는 전투복 소매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비닐 덕분에 다행히 내용물은 손상되지 않은 듯 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통신이었다. 그녀는 오치현과 황철룡이 사용하던 폐 탄약고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북쪽과 거래하기 위한 혹은 감독차와 통신하기 위한 별도의 위성통신 장비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폐 방공호를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방공호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스스슥. 누군가 덤불을 해치는 소리였다. 마태식의 수색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거친 군홧발 소리와 달랐다. 조심스럽고 은밀한 움직임. 서희결은 총을 겨누고 숨을 죽였다. 설마 황철용인가? 아니면 오치현의 직속부하? 입구를 막고 있던 썩은 나무 판자가 조용히 밀려났다.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한 인형이 들어섰다. 총을 든 병사였다. 그는 서희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공호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탈영병을 찾는 수색대 같지는 않았다. 누구야? 서희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으악! 소위님? 서희결은 그 병사의 얼굴을 알아봤다. 5소대 소속 최진규 상병. 56초소에서 만났던 황철룡의 지시로 바닥을 총기름으로 닦는다던 바로 그 병사였다. 최 상병.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최진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총을 내렸다. 소위님, 미치신 거 아니었습니까? 누가 그래? 마 대위가? 아니면 황 상사가?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서소위님이 안일병 죽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총 들고 도망쳤다고. 넌 그걸 믿어? 최진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안일병이 자살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중희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희결은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다. 이것은 오치현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낸 미끼. 왜 그렇게 생각하지? 강중희님 돌아가시던 날, 저는 비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상사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56초소 주변 철책을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안일병 대신 박일병을 근무에 투입시켰습니다. 최진규가 울먹였다. 그날 밤 저는 봤습니다. 황 상사님이랑 마 대위님이 강중희님 초소로 가는 것을요. 그리고 대대장님 차량도 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안지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말하는 거지? 날 잡으러 온 게 아니었어? 잡으러 왔습니다. 마 대위님 명령으로 이 구역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소위님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최진규가 자신의 전투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희결에게 던졌다. 그녀가 받아들었다.
초콜릿바 하나와 작은 무전기였다. 그건 소대 전술망이 아니라 제가 몰래 구한 민간용 무전기입니다. 주파수 맞춰놨습니다. 대대 통신망에 감청 안 됩니다. 왜? 날 돕는 거지. 강중희님은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입대 전에 사고를 쳐서 어머니가 합의금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강중희님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말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 분이 자살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안일병. 그 착한 녀석을 그렇게 만든 놈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소위님. 소위님이 미친 게 아니란 거 압니다. 소위님만이 이 부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희결은 최진규의 눈을 바라봤다.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다. 이 지옥에서 만난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아군이었다. 최상병. 위험한 일이다. 내가 날 도운 걸 알면 황 상사는 널 안지원처럼 만들 거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곧 죽일 겁니다. 제가 그날 밤 뭘 봤는지 황 상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절 계속 감시했습니다. 오늘 이 수색도 사실은 절 감시하기 위해 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최진규가 밖을 힐끗 보았다. 시간 없습니다. 소위님, 저쪽에서 마 대위님이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든 쓰십시오. 최상병. 하나만 더. 서희결이 그를 붙잡았다. 폐탄약고. 황 상사가 관리하는 곳. 그곳에 접근할 방법이 있나? 폐탄약고 말씀이십니까? 거긴 황 상사님하고 대대장님 직속 부하들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야간 경계 근무 때 봤습니다. 그들이 차량으로 뭔가를 실어 나르는 것을 아마 오늘 밤에도 작업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오늘 밤 서희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알았다. 최상병. 일단 돌아가. 절대 티내지 마.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서희결은 무전기를 챙겼다. 최진규는 경례를 붙이려다 황급히 손을 내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희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그녀는 손에 쥔 이동식 저장 장치와 무전기를 번갈아 보았다. 오늘 밤 폐탄약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다. 밤은 이슬을 머금어 더욱 차가웠다. 서희결은 폐방공호를 빠져나와 수색대의 눈을 피해 포복으로 능선을 넘었다. 그녀의 목표는 폐탄약고였다. 최진규 상병의 정보대로 오늘 밤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녀는 최상병이 준 무전기를 켰다. 취직. 서소희님. 들리십니까? 최진규의 목소리였다. 들린다, 최상병. 상황은? 방금 황 상사님이 마 대위님께 보고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있다고. 1시간 뒤 0시 30분. 폐탄약고입니다. 마 대위님은 소위님 수색을 계속하는 척하며 탄약고 외곽 경계를 맡았습니다. 손님들이 누군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 상사님이 서울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북쪽이 아니라? 서희결의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오치연은 북의 물자를 넘기는 반역자가 아니었나? 아니, 둘 다일 수도 있다. 북에 넘길 물자를 서울의 브로커를 통해 조달받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그 브로커와의 만남일 것이다. 최상병. 너는 절대 접근하지 마. 수색조에 섞여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 하지만 이건 명령이다. 너는 살아서 증언해야 해. 알겠습니다.
서희결은 폐 탄약고가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자리를 잡았다. 탈취한 K2 소총의 가늠쇠를 탄약고 입구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조등을 끈 군용 지프 2대가 도착했다. 황철용 상사와 오치연 중령이 내렸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군용 차량이 아닌 검은색 민간용 승합차가 조용히 들어왔다. 이 GOP 철책 안으로 민간 차량이 들어온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오치연의 권력이 대대장 수준을 넘어선다는 증거였다. 승합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다. 한 명은 오만해 보이는 중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경호하는 듯한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였다. 오 중령. 이번엔 좀 늦었군. 중년 남자가 불쾌한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차 이사님. 부대 내에 광견이 한 마리 풀려서 처리하느라 늦었습니다. 오치연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차 이사? 서희결은 그 호칭을 기억했다. 그 광견 때문에 우리 일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해. 알지? 북쪽 동무들이 이번 물건을 아주 급하게 찾고 있어. 자금은 준비됐으니 물건부터 봅시다. 물론입니다. 황 상사 문 열어. 황철용이 폐 탄약고의 자물쇠를 열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서희결은 망설였다. 지금 덮쳐야 하나? 아니. 증거가 부족해. 저들이 거래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 그녀는 손에 쥔 이동식 저장 장치를 바라봤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을 거야. 그녀에게는 컴퓨터가 필요했다. 폐 탄약고 안. 그들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노트북이나 단말기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잠입해야 했다. 그녀는 소총을 등 뒤로 맨 채 탄약고의 뒤편 좁은 환기구로 접근했다. 어젯밤 빠져나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탄약고 내부는 어두웠지만 그들 4명이 켠 손전등과 휴대용 컴퓨터 화면의 불빛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그들은 검은색 하드 케이스들을 열어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좋아. 최신형 열상 감지기, 미군용 위성통신 장비까지. 오중령 수완이 대단해. 차 이사가 만족한 듯 웃었다. 이 정도는 돼야 북쪽 동무들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오치연이 맞받아쳤다. 황철용이 휴대용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대대장님. 좋아. 물건 쉽게. 바로 그때였다. 서희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환기구를 통해 탄약고 내부로 뛰어내렸다. 누구야? 황철용이 소리치며 권총을 뽑아들었다. 차 이사와 그의 경호원도 경악하며 총을 꺼냈다. 움직이지 마. 서희결이 탈취한 K2 소총을 그들에게 겨눴다. 전원 무기 버려. 나는 안보사령부 소속 서희결 중사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전원을 이적 행위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한다. 오치연이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노려봤다. 서희결. 이 독한 년. 대대장님. 전현이 USB를. 황철용이 외쳤다. 알아. 오치연이 차이사에게 속삭였다. 의사님, 전현이 증거를 삼켰습니다. 전현을 잡아야 합니다. 차 이사의 경호원이 망설임 없이 서희결에게 총을 발사했다. 탕! 서희결은 몸을 날려 케이스 더미 뒤로 숨었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튀겼다. 황 상사, 마 대위한테 연락해.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전현 여기서 죽인다. 오치연이 고함치며 엄폐했다. 순식간에 탄약고 내부는 총격 전장이 되었다. 서희결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1대4. 게다가 밖에서는 마태식의 수색대가 몰려올 터였다.
그녀는 케이스 더미 뒤에서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녀는 황철용이 버려두고 간 휴대용 컴퓨터를 향해 몸을 날렸다. 전연이 총알이 그녀의 팔을 스쳤다. 격통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컴퓨터를 움켜쥐고 다시 엄폐했다. 이동식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다. 암호 입력. 젠장. 암호. 서희결은 강지후의 얼굴을 떠올렸다. 선배. 선배라면 뭘로 했겠어? 그녀는 강지후의 군번을 입력했다. 실패. 그녀의 생일을 입력했다. 실패. 찾았다. 저기 있다. 황철용이 총을 난사했다. 생각해. 강지후.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 그녀는 강지후의 임관식 날을 떠올렸다. 그가 웃으며 했던 말. 이겨라, 우린 군인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 뭔지 알아? 정의. 아니었다. 명예. 아니었다. 우리의 조국이다. 서희결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나의 조국. 액세스 승인됨.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 황철용이 강지우를 살해하는 장면. 오치현이 민간인차 이사과 접선하는 장면. 그리고 오치현이 판문점 인근에서 북한군 장교와 악수하며 물건을 넘기는 충격적인 영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희결은 위성통신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신자는 천모. 강지후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죽여. 전연이 컴퓨터 만지게 두지 마. 오치현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서희결은 가장 용량이 큰 북한군 접선 영상을 천무에게 전송하기 시작했다. 전송 막대가 천천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차올랐다. 10%, 20%. 막아. 황철용과 경호원이 그녀를 향해 동시에 사격했다. 서희결은 총을 쏘며 응전했다. 버텨야 해. 버텨야 해. 전송 막대가 80%를 넘어서는 순간 탄약고의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마태식 대위와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저기 있다. 저 미친년. 마태식이 서희결을 향해 총을 겨눴다. 쏴. 쏴 죽여. 오치현이 명령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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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발의 총알이 서희결이 숨은 케이스 더미로 쏟아졌다. 그 순간 전송 막대가 100% 전송 완료로 바뀌었다. 보냈다. 서희결은 피격의 충격으로 쓰러지며 희미하게 웃었다. 전송 완료. 그 네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옥의 불벼락이 서희결을 덮쳤다. 마태식 대위와 그가 이끌고 온 수색대원들의 소총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죽여. 쏴 죽여. 오치현 중령의 비명 같은 명령이 폐탄약고를 울렸다. 쾅. 콰과광. 총알이 서희결이 엄폐한 하드 케이스 더미를 뚫고 그녀가 켠 휴대용 컴퓨터를 박살냈다. 파편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굴려 반대편으로 피한 뒤였다. 컵. 왼쪽 어깨였다. 방탄복의 방호판이 비껴간 빗장뼈 아랫부분을 총알이 관통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격통이 전신을 후려쳤다. 피가 전투복 안쪽을 뜨겁게 적시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마태식이 손전등 불빛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비췄다. 그는 승리에 도취한 야수처럼 웃었다. 2년. 이 독한 년. 어디서 감히. 황철용 상사가 쓰러진 서희결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대대장님, 이동식 저장 장치 USB입니다. 전연 손에. 서희결은 쓰러지면서도 이동식 저장 장치를 쥔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전투복 상에 가슴 가장 깊은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가져와. 오치연이 명령했다. 황철용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려던 순간, 지금 만지면 다 죽어. 서희결이 피를 토해내며 말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탈취했던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총구는 황철용이 아닌 그들 뒤편 탄약고 가장 구석에 쌓인 녹슨 상자들을 향해 있었다. 위험 노후 불발탄.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그러나 황철용이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해둔 불안정한 폭발물 덤이었다. 에이, 이 미친년이. 황철용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서희결은 부서진 어깨의 고통을 이성으로 억누르며 차갑게 웃었다. 오치연 중령. 당신은 나를 생포해야 해. 북쪽 손님들에게 넘기려면 말이야. 안 그런가? 그녀는 오치연이 자신을 쉽게 죽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북쪽과의 거래에서 그녀는 최고의 협상 카드였다. 그리고 차 이사님? 그녀가 양복을 입은 민간인 브로커를 노려봤다. 당신, 방금 그 총격. 그거 군 형법이 아니라 민간인 총포법 위반이야. 여기서 죽으면 당신 경호원이 쏜 총에 맞고 죽은 불법 무기상이 되는 거지. 감당할 수 있겠어? 차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중령, 뭐해? 저 여자 입 막아. 당장. 오치연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저 여자를 쏘는 순간 저 여자도 불발탄을 쏠 것이다. 이 좁은 탄약고 안에서 공멸이었다. 서희결. 중사. 아니 소위. 총 내려. 내가 이겼어. 항복해.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오치연이 회유를 시도했다. 항복? 서희결이 숨을 헐떡였다. 강지후 선배, 안지원 일병, 그들을 죽인 놈들한테? 그녀는 총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황철용을 조준했다. 황 상사, 내가 안지원이 목에 칼을 박았지. 왼손잡이인 아이의 오른손에 총을 쥐어주고. 안 그런가? 무슨 소리야? 난 몰라. 황철용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태식 대위. 그녀가 마태식을 노려봤다. 넌 그저 즐거웠겠지. 내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울 장난감이 필요했을 테니까. 내 놈의 그 추잡한 성희롱. 안지원이 시체를 보고도 웃음이 나오던. 닥쳐. 인연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마태식이 격분하여 총을 들었지만 오치연이 그의 팔을 막았다. 진정해, 마 대위. 전연 도발에 넘어가지 마. 서희결은 시간을 벌고 있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어깨의 감각이 사라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보냈어. 분명히 보냈어. 천모. 박 실장님. 제발. 그녀는 최진규가 준 민간용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안 돼. 저걸 잡아야 해.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오치연. 당신은 끝났어. 내가 모든 걸 보냈거든. 뭐? 내가 삼켰던 게 뭔지 궁금했나? 그건 미끼였어. 진짜는 강지후 선배가 남긴 원본. 방금 내가 전송했어. 당신이 북한군 장교와 악수하는 그 더러운 영상. 지금쯤 안보사 본청 서버에 도착했을 거야. 오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가 그토록 냉정하게 유지하던 포커 페이스가 무너져 내렸다. 거짓말 마. 이 철책 안에서. 어떻게. 그러게. 어떻게 보냈을까? 서희결이 웃었다. 그 순간 그녀는 소총을 쥐지 않은 손으로 바닥을 기어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불발탄 더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안 돼. 오치현과 황철용, 마태식이 비명을 질렀다. 쾅! 폐 탄약고가 무너져 내렸다. 노후화된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콘크리트 건물을 안에서부터 찢어발겼다.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연천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폭발의 충격이 수 킬로미터 밖 철책까지 뒤흔들었다. 마태식과 수색대원들은 폭발의 직격탄을 맞고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황철용은 무너지는 천장 구조물에 깔려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차 이사와 그의 경호원은 입구 근처에 있다가 폭풍에 휘말려 밖으로 튕겨나갔다. 서희결은 방아쇠를 당김과 동시에 두꺼운 하드 케이스 더미 뒤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던졌다. 폭발의 열기와 충격파가 그녀의 등을 덮쳤다. 부서진 어깨의 고통보다 더 거대한 충격이 그녀의 의식을 잠식했다. 강지후 선배, 안지원, 이걸로 된 건가요? 그녀는 손에 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른 채 의식을 잃었다. 무전기 너머로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와 함께 지옥 같은 폭발음이 송신되었다. 치직, 크.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숨소리와 지옥 같은 폭발음뿐이었다. 서중사, 서희결, 응답하라. 서울 용산구 삼각동 안보사령부 지하벙커. 천무 박 실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몇 분 전 암호화된 위성통신망을 통해 나이조국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수신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본 순간 박 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현역 육군 중령이, 그것도 최전방 대대장이 북한군 상자와 접선하여 군사물자를 넘기는 동영상.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이었다. 파일은 강지후 중위의 아이디로 발신되었지만 박 실장은 그것이 서희결임을 직감했다. 실장님, 28사단 섹터에서 대규모 폭발 감지. 위성 열원 반응 포착. 젠장. 박 실장은 서희결이 마지막에 보낸 그 폭발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스스로 미끼가 되어 모든 것을 터뜨린 것이다. 전군 최고 경계 태세 발령. 육군 본부 직할 대테러 특임대의 즉시 출동 명령. 목표는 28사단 태풍부대. 현 시간부로 해당 부대 지휘권을 안보사에서 통제한다. 하지만 실장님, 사단장 승인 없이는. 사단장이고 군단장이고 지금 믿을 놈 하나 없어. 오치현이 중령 따위가 이 정도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건 그 윗대깔이 누군가가 방조했거나 혹은 공범이라는 뜻이다. 박 실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헬기 띄워. 나도 현장으로 간다. 서희결 중사. 그 친구 아직 살아있을지 몰라. 반드시 살려서 데려온다. 연천 GOP 섹터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폐 탄약고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이게 북한군의 포격인지 아군의 오폭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황철용 상사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밑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부러져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살려줘. 시발. 마 대위. 오 중령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불타는 잔해뿐이었다. 마태식은 흔적도 없었다. 시끄러워, 이 버러지 새끼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치현 중령이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폭발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차 이사와 경호원을 버리고 서희결이 뛰어들기 직전 탄약고 뒤편의 배수로로 몸을 피했던 것이다. 그는 권총을 든 채 절뚝거리며 황철용에게 다가왔다. 네. 대대장님. 살려주십시오.
다리가. 황 상사. 넌 너무 많은 걸 알지.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 예? 무슨. 탕. 오치연은 망설임 없이 황철룡의 이마에 총을 쐈다. 황철룡의 눈이 마지막 경악을 담은 채 뜨여 있었다. 이제 그년 차례다. 오치연은 불타는 탄약고 자네를 노려봤다. 서이결. 내가 모든 걸 보냈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증거는 정신 나간 여군의 조작이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튕겨나간 차 이사에게 다가갔다. 차 이사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다. 오치연은 차 이사의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단축 번호를 눌렀다. 나다. 그래, 오치연이다. 일이 틀어졌다. 보험이 필요해. 그래. 지금 당장 북쪽 동무들에게 연락해. 지금이 기회라고.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이 섹터를 통째로 날려버릴 거다. 북한군 도발로 위장해서 이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싹 다. 그가 전화를 끊고 일어서는 순간 잔의 더미 속에서 불길에 그을린 손이 뻗어나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이결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은 불길 속에서 이글거리는 늑대처럼 오치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에이, 악마, 새끼, 독한 년. 정말 독한 년이구나. 오치연이 경악하며 그녀를 발로 찼다. 하지만 서이결은 발목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쥔 이동식 저장 장치를 피 묻은 전투복 상의에 달린 수류탄 고리에 걸었다. 이거 가지고 같이 가자. 미친. 오치연이 권총을 그녀의 머리에 겨누었다. 그 순간 쇠액. 밤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검은색 헬기 수십 대가 섹터 상공을 뒤덮었다. CH-47 치누크와 UH-60 블랙호크. 단순한 안보사 요원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707 특수임무여단 본대가 강화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사살한다. 헬기에서 쏟아져 내린 대테러 요원들이 순식해이간에 오치현과 서이결을 포위했다.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오치현의 몸을 뒤덮었다. 오치현 중령. 헬기에서 내린 박 실장이 확성기로 외쳤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다.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마지막 명령이다. 오치연은 자신을 겨눈 수십 개의 총구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죽어가면서도 웃고 있는 서이결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권총을 천천히 자신의 관자놀이로 가져갔다. 대한민국 육군 만세. 탕. 오치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피가 서이결의 얼굴 위로 튀었다. 서중사, 서이결, 박 실장과 의무병들이 달려왔다. 서이결은 자신을 옥죄던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치연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가슴팍에 걸린 이동식 저장 장치를 힘겹게 떼어냈다. 박 실장님, 원본입니다. 말하지 마. 이 사람 당장 이송해. 당장. 서이결은 헬기에 실려 올라가며 지옥 같았던 연천의 철책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귓가에 강지후 선배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다. 이겨라. 여긴 지옥이야. 선배. 지옥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석 달 뒤 서울 국군 수도병원. 서이결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왼쪽 어깨는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다. 707 특임대원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흉터는 선명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뼈가 시렸다. 몸은 좀 어떤가? 박 실장이 사복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보고 드립니다. 재활. 순조롭습니다. 서희결이 거수 경례를 하려 했지만 박 실장이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됐네. 앉아. 자네는 군인의 본분을 다했어. 박 실장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오치현 거는 끝났네. 서희결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치현의 배후. 국방부 정책실 고위 간부였네. 차이사 그놈이 브로커였고 수십 년간 군 내부 정보를 북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했더군. 오치현은 그들의 현장 관리자였고 28사단 지휘부는 전부 교체됐네. 사단장부터 연대장까지. 오치현에게 뇌물을 받거나 그의 비리를 눈감아준 자들 모조리 불명예 전역 아니면 구속됐어. 태풍부대는 사실상 해체 후 재편성 중이야. 강지후, 중위님과 안지원 일병은 서희결이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박 실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부로 순직 처리됐네. 강지후 중위는 소령으로 안지원 일병은 하사로 1계급 특진 추서됐어. 적 비무장지대 불법 침투조와 교전 중 전사로 기록됐지. 자살도 내부 총격도 아니야. 두 사람 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걸세. 서희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입니다. 자네 덕분이야. 박 실장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보낸 영상과 그 목숨 걸고 회수한 이동식 저장장치. 그 안에 모든 장부가 있었어. 그게 없었다면 북한군 도발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묻혔을 거야. 그리고 자네는 정신 이상 탈영병으로 기록됐겠지. 서중사. 자네에게 훈장이 수여될 걸세. 충무무 공훈장이야. 최고의 무공 훈장이었다. 하지만 비공개일세. 이번 일은 군의 치부라. 대대적으로 알릴 수가 없어. 미안하네. 서희결은 고개를 저었다. 훈장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알아. 그래서 자네에게 선택지를 주려고 하네. 박 실장이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어깨 때문에 707 복귀는 어렵겠지. 하지만 자네 같은 인재를 잃을 순 없어. 안보사령부. 내 직속 팀으로 오겠나? 현장은 아니지만 자네의 그 머리와 판단력이 필요해. 천무팀에서 나와 함께 이 썩어 빠진 군 내부를 도려내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나. 서희결은 자신의 왼쪽 어깨 흉터가 만져지는 곳을 어루만졌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만이 할 수 있네. 다시 1년 뒤 늦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희결이 두 개의 묘비 앞에 섰다. 이제 그녀는 서중사도 서소위도 아닌 안보사령부 서희결 수사관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재활로 많이 나아졌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육군 소령 강지후, 육군 하사 안지원. 그녀는 국화 두 송이를 헌화하고 말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보고 드립니다. 두 분의 명예는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막 묘역을 돌아서려 할 때였다. 혹시 낯익은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봤다. 짧은 머리의 청년이 어색한 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최진규. 병장?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최진규입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무전기와 초콜릿을 건넸던 유일한 조력자. 최진규였다. 그는 강지후와 안지원의 묘를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분. 소식 들었습니다. 소위님. 아니, 수사관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혔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규가 그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게. 최예비역. 자네도 용기 있는 군인이었어. 서희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저는 그저 무서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분과 수사관님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서웠지만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교훈이나 감동이 아닌 지옥을 겪어낸 자의 담담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희결은 최진규와 함께 잠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쩔 건가? 복학해야죠.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취직도 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의 일을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래, 그게 정답일지도. 서희결은 코트깃을 여몄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묘역을 걸어 나왔다. 현충원의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높았다. 정문 앞에서 최진규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건강하십시오. 최진규 씨도. 최진규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평범한 23 청년의 뒷모습이었다. 서희결은 그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운전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창백하고 흉터는 남았지만 그날 밤 GOP에서 울부짖던 짐승의 눈빛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강철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박 실장에게서 새로운 임무 파일이 막 도착해 있었다. 천모, 서희결, 임무, 개시합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철의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사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